네, 안녕하세요. 톡방에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 요 면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이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는 게 글로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부시시한데 부시시한데 그래도 한번 촬영을 해 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 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냐 하면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부동산 PF 문제, 이건 이제 뭐 가계랑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전체적인 가계 대출 총액이 지금 GDP 대비 성장 대비해서 사실 너무 가파르게 조금 많이 올라갔던 문제. 그리고 해서 어쨌든 그 20년 21년 어쨌든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가계가 부담이 많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왜 하냐면 제 생각에는 거시건전성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안 이제 위험하다는, 위험을 수위를 조금 낮추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있는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로 많이 받았으면 훨씬 위험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금리가 사실 높은 게 문제고 금리가 변동되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대출 총액이 높은 것도 선거 전에 조금 잡고 싶고.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금리 급등 시기 요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요렇게 많이 올라간, 고정금리는 신규 취급액이죠. 많이 올라간 시기 보면 21 년, 22 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21 년, 22년 사이 구간에 그 금리가 급등할 구간에 요 여기 이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의 비중을 보시면 지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볼게요. 20 년하고 21 년, 22 년에 변동금리 비중이 이렇게 많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예. 금리 급등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금리 급등기에,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변동금리 비중을 이만큼 높게 많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그죠? 지금 가계대출의 변동금리가 이때 보면 80%입니다. 대부분 고금리 상황에서 22년 이 4월, 5월, 22년 언제부터지? 21년 7월부터 21년 22년 뭐 8월, 7월, 8월까지 80%가 변동금리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고금리 구간에서 이 다 변동금리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낮추고 싶은 거죠. 낮추고, 왜냐하면 금리도 낮춰주고 고정금리 비율도 올리고, 그게 뭐 사실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런 대안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더 낮추고 싶은 겁니다. 사실 보시면 올해 금융권에서 이제 고정금리 목표가 52. 가계 기준으로 52.5%예요. 가계 기준으로 고정금리 목표가 지금 얼마 하냐면, 자, 고정금리 가계 기준으로 고정금리 목표 52.2%입니다. 거의 다 와가는데 아직 목표보다 조금 부족하죠. 목표보다 조금 부족한데 이거 어쨌든 이거 이제 목표 수준 이상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더 높이고 싶은 게 목표인 거죠. 즉 그게 왜 아까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고금리 기간에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성에, 이 거시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지금 올해 뭐 12월까지 요렇게 면제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요 기사를 요렇게 내용 보시면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를 왜 해주겠어요? 갚으라는 거야. 더 여력 있는 사람은 더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여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면 사실 여력이 없으면 적금을 못 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정기적금인데 파란색이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적금 느는 추세를 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정기적금 지금 보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이 많이 없으면 적금을 못 해요. 적금을 못 하는데 적금 금액이 이만큼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소득 분위별로 사실 나눠 보면 정말 1분위에 돈 없는 사람들은 저축도 못 하고 정말 양극화돼서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이만큼 많이 저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는 낮을 때 2% 3%일 때 예를 들면 대출을 다 땡겨 놨어요. 그죠? 그러면 꼭 굳이 갚고 싶겠습니까?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다른 데 적금 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4% 주는데.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건들도 있기 때문에 돈이 있지만 안 갚는 차주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해주면서 금리도 낮춰주면서 가계대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액이 줄어들겠죠. 가계대출 총액을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GDP 성장은 어쨌든 바닥을 찍고 조금씩이나 저성장이지만 요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계부채만 어느 정도 줄여주면 계속 지금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가계대출 지금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급등하다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민간에서든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고 물어뜯는 게 뭡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높다고 다른 나라들하고 보시면 주요국 대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100% 이상 넘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되게 여론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꼭 먹고 알 먹고 가계부채 총액도 줄이고 이런 정치적인 뭐 그런 명분도 있고 그리고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뭐 고정금리 비중도 높일 수 있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장금리 자체를 더 인하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업 보시면 기업 있고 가게 있고 정부가 있고 은행이 있는데 은행 중에도 지금 은행도 사실 다 똑같은 은행이 아니라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건 뭡니까? 1금융이 아니고 2금융, 3금융입니다. 그죠? 1금융은 지금 실적도 좋고 엄청 가계대출 많이 받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주로 너희들을 그죠? 이렇게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조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먹고 살만한 애들을 조지하는 거죠. 이런 애들은 부동산 PF 문제 있는 그런 2금융, 3금융권 애들은 지원해주고 있고 이것도 이제 은행도 구분해서 봐야 돼요. 어떤 은행 정부가 누구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유도해서 사실 꽉 먹고 알먹기 하는 거죠. 금리도 인하시키고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서 안정성도 올리고 그렇게 그 표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표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제 이게 걸림돌이 뭡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걸림돌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예를 들면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을 하려면 대환대출하는데도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대환대출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손을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손을 보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이번에는 사실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에 빠졌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조금 이 금융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전체적인 중도상환 수수료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내년에 대환대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비자한테 부담을 줄여서 대환대출을 원활하게 해서 고정금리 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의도로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요것만 봐도 요렇게 보시면 지금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죠? 대부분 또 이게 계속 그런 건 아니죠. 보시면은 변동금리가 요렇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변동금리가 더 높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만 해주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죠? 고정금리가 더 낮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 어떻게 보면 기술들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이랑 짱구들을 굴려가지고
지금 뭐 고렇게 사실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전략적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고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보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거 해석을 잘 못하실 건데, 변동금리 기준으로 요렇게 보면 이게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를 뺀 겁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렇게 사실 높은 구간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낮은 구간은 뭐죠? 지금은 변동금리가 더 낮죠. 그러니까 요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흐름들을 보면 이 비율이랑 이 변동금리의 비율, 요 비율이랑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정금리 차의 비율이랑 결국 흐름을 거의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금리 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중이 변해 왔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딱딱 타이밍이 잘 안 맞죠, 그죠? 그게 사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것들을 유도했기 때문에 요렇게 사실 조금 시차가 엇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 중에, 그 전체적인 과정 중에 있다. 제가 정규 강의할 때도 정부가 계속 이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MBS, 그죠? MBS를 확대해 나가면서 장기금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고정금리로 계속 전환하려는 그 추세의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기조하에서 어떻게 보면 실행 세부칙인 거죠. 세부 뭐 어떻게 보면 그 과정 하에 있는 단계인 거죠. 그 수단을 그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뭐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요렇게 고정금리 비중으로 높여가면서 시장이 나중에 금리 변동이 있더라도 충격을 높이고, 요렇게 금리 급등기에 많이 변동금리로 받았던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심지어 더더욱이나 지금 고정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고정으로 전환하고자, 변환해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되게 좋은, 제가 볼 땐 정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꽉 먹고 알 먹기. 가계대출 총액도 줄이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해주면서 가계대출 총액도 줄이고 상환하면서 총액도 줄이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정부의 표도 받을 수 있는, 그죠? 은행들 약간 압박하면서 정부의 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 빼고는 그죠? 은행 빼고는 다 은행 빼고는 뭐죠? 그러면은 소비자랑 정부 둘 다 편먹고 상생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고렇게 그 전체적인 금융위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해했다면 저 부분은 뭐 당연한 중간에 나오는 세부 시책, 세부 행정 정도다. 뭐 그렇게 사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